부동산이 배우자 일방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대출금도 배우자의 월급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경우에 4명이 건물이고 그 대출금도 내가 다 갚은 거니까 너는 절대 권리 없어.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심정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남편 이혼 전문 변호사 안수연입니다.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이다 보니 이혼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은 분들의 이혼 사유와 이혼 소송을 고민하시고 주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듣게 되는데요. 제가 이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잘못된 정보, 오늘 바로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혼 소송을 하면 우리가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에 대한 부분을 다투게 되는데요. 이 3가지 청구별로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신 부부 중 한쪽이 상담을 오시면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쭉 직업이 없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당연히 데리고 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 양육권 당연히 가져올 수 있다고 의심하지도 않는 분들 계십니다. 아내분의 경우에는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바로 직장을 그만둬서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직업이 없어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아이 데리고 오는 거 어려운 거 아닌가요? 하면서 불안해하시는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경제력이 없는, 즉 현재 직업이 없는 부모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미성년자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경제력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 중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만약 양육을 하게 되는 부모 일방이 너무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고 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럼 판사님이 생각했을 때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력이 없고 그 상황이 변하기 힘들 것 같은 배우자에게 아이를 보내긴 힘들다 판단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은 경제력이 없지만 일을 그만두기 전에 어떤 일을 했고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었는지 또 다시 재취업이 가능한 건지 재취업이 단기간에 어려운 경우에는 혹시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현재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재산 분할에 관한 큰 오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 배우자 일방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고 그 대출금도 배우자의 월급으로 갚아나가고 있는 경우에 4명이 건물이고 그 대출금도 내가 다 갚은 거니까 너는 절대 권리 없어 라고 하면서 재산 분할 안 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심정은 제가 이해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배우자가 안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 진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걱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늘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단독 명의 재산이라도 당연히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는 혼인기간, 혼인 중 소득, 재산 형성 기여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거니까 배우자와 이혼 협의 중 단독 명의 부동산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재산을 가늠해 보시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제가 왜 강조드리냐면 실제로 소송을 하다 보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하지 않고 단독 명의를 주장하는 남편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소극적으로 방어만 해서 기여도를 30% 이하만 결정받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 별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남편이 계속 폭언을 하는데 집을 나가게 되면 제가 유책 배우자가 되어서 이혼이 안 되거나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남편에게 줘야 되는 상황 아닐까요? 라는 오해입니다. 별거를 먼저 하게 되면 집을 나간 사람이 무조건 잘못한 거다라는 인식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별거 그 자체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내가 갑자기 아무런 언질도 없이 어느 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리고는 나 당신과 더 이상 갑갑해서 같이 못 살아 라고 한 상황과 남편으로부터 지속된 폭언, 폭행을 못 견뎌서 폭력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짐을 싸고 나간 상황, 이 둘은 분명히 다르죠. 이혼 소송에서는 그 별거가 어떤 사유로 일어난 건지를 살피게 될 거고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못 견뎌서 나왔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유책 배우자는 당연히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가 집을 나갔는지는 전혀 중요한 사실이 아닌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혼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3가지. 첫 번째, 경제 능력 없는 자의 양육권. 두 번째, 단독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 분할. 세 번째, 별거와 이혼의 상관관계. 이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잘못된 오해로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 등을 불리하게 협의하시거나 소송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